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학우분들만의 고민이 있으신가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혹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끙끙 앓고만 있던 고민이 있다면 저희 GBS에게 들려주세요. 즐거운 해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보이는 라디오 GBS의 금쪽 상담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GBS의 금쪽 상담소 5번째 게스트 이유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학과 방송국 기술부 국원 이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정학우님 이번 학기부터 자취를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어려움 없이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자취 생활을 매우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네. 방 꾸미기도 하고 요리도 만들어 먹으면서 즐거운 자취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자취의 로망을 잘 실현하고 계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 바로 자취하면서 겪는 문제와 관련된 일인데요. 유정학우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공부하던 중 타닥 소리가 나서 벽을 보니 대형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본 바퀴벌레 중 가장 컸어요. 너무 놀라서 굳어 있는데 그 바퀴벌레가 벽 사이에 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틈을 휴지로 막아놓긴 했는데 다시 기어 나올까봐 걱정돼서 무섭고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사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뭔가 저라면 일단 집을 버리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는 어려움이 바로 벌레를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물론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처럼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사연자님께 엄청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자취를 하면서 바퀴벌레는 아닌데 되게 큰 노린재 같은 벌레가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좀 무섭고 서럽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들더라고요. 유정학우님도 자취를 하면서 벌레가 나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바퀴벌레가 아니지만 팅커벨처럼 생긴 초록색 벌레가 나온 적이 있어요. 팅커벨이요? 네. 어... 이게 형광색이어서 그런지 뭔가 더 불길하고 무섭더라고요. 아, 네. 형광색 벌레 진짜 듣기만 해도 좀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좀 벌레를 잘 잡으셨나요? 네, 그래서 얼른 잡아가지고 버렸는데 저도 어... 그날따라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도 벌레를 잘 잡긴 하셨네요. 네. 그럼 만약에 유정님의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크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퀴벌레라니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만약에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바퀴벌레를 바로 잡고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다 막아둘 것 같아요. 네. 매일 밤마다 나올까봐 너무 그쵸.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도 어떻게 바로 잡는다고 하시니까 좀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사연자님의 이야기로 돌아보면 어쨌든 사연자님은 아직 그 바퀴벌레를 잡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니까 그냥 두기엔 바퀴벌레랑 같이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찝찝하고 그렇다고 집을 다 뒤져보기에는 좀 무섭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유정학우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바퀴벌레 퇴치제를 사가지고 집안 곳곳에 두고 모든 구멍을 막아둘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는 벌레가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샤워를 한 다음에는 네. 배수구까지 막아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 되게 철저한 방법이네요. 네, 저도 일단 구멍을 다 막아두고 그리고 해충 박멸 도구 막 붙이는 것도 있고 약을 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집에 좀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벌레가 알아서 죽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해 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집주인분께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역 업체를 부를 수 있는지 여쭤볼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출몰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퀴벌레 퇴치제를 곳곳에 두고 구멍을 다 막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주인분께 방역업체를 부를 수 있는지 요청드린다입니다.
네, 꼭 이 방법이 사연자님께 음. 효과가 있어서 집이 안전하면 좋겠네요. 네, 저도 정말 강력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 GBS가 사연자님이 더 이상 바퀴벌레를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가게에서 1년 정도 꾸준히 일해왔어요. 그러다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본가에 가게 되었는데 알바 날짜와 겹쳐서 미리 대타를 구하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대타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며 한 명을 더 구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저 혼자 일하던 시간대인데 말이죠. 본가에 꼭 가야 하는데 더 이상 대타를 구할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사장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진짜 난감하시겠는데요. 대타 한 음, 명 구하기도 힘든데 두 명을 구해 오시라니 오라고 요구를 음, 하다니 너무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어이도 없고 화도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나 혼자 일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한 명만 더 구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한 명을 더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유정하구님도 알바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알바를 한 명 더 구해오라 이런 음, 상황이 연출된 적은 없지만 네. 대타를 구할 때는 항상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게 음,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죄송할 그쵸, 뿐더러 그쵸. 이게 시간대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타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업무에 미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정학우님이 사연자님과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사연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한 명 더 구해보려고 노력은 할 것 같은데 그러고도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본가에 내려갈 것 같아요. 음, 무리한 부탁을 하신 건 사장님이니까 제가 너무 네. 무리해가지고 들어드릴 필요는 없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유정학우님과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대타를 더 구해보기는 하겠지만 도저히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알바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예정대로 본가에 갈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이 책임감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장님께서 먼저 비논리적인 요구를 하신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님께 저희가 어떠한 해답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알바를 하면서 대타를 구하는 음, 경험이 다들 한두 번씩 그쵸, 생기잖아요. 근데 네. 이런 문제는 사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계속 이해를 못 해주신다면 저도 알바를 그만두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절대 사연자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부디 사연자님의 상황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꼭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민에 대한 저희의 해답은 첫 번째로 최대한 대타를 구해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럴 수 없다면 그냥 본가에 내려간다. 굳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맞춰줄 필요는 없다입니다. 자, 오늘도 하구 여러분들의 고민을 읽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네, 진짜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음, 학우님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서니까 즐겁기도 하네요.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이 이제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예요. 맞아요. 이제 3학년이 되면서 내년에 방송부를 떠나야 할 때가 왔는데 3년 동안 저도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해답이 사연자분들께 작게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당첨된 분들께는 달콤한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GBS 금쪽 상담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모집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다음 주에 더욱 다양한 고민과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